안녕하세요. 바른사회 TV의 새 코너 국회의원과의 대화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세계적인 바람이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막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과의 대화 첫 번째 순서로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의 공동 대표이시자 또 IT 전문가셨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작년이었죠. 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화두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쉽게 저희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실 텐데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이 이렇게 재편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면 전기차나 자율자동차로 옮겨가고 있죠. 네. 또 화석 연료를 쓰던 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고, 또 전통적인 제조 공장들도 스마트 공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또 공장 내에서 많은 그 기계들이 전기를 가지고 제품 생산해내던 것을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서 대신 제작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들이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초연결 사회로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지능적인 사회로 이동해 가는 것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서비스들이 좀 더 인공지능을 더해서 지능적인 정보로 옮겨가고, 또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산업으로 재편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없던 가치가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지고 또 있는 가치는 좀 새로운 가치로 재편되는 거, 이걸 좀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십니다. 1차 산업에는 농업이 주로 사람이 동력이다가, 2차 산업에는 전기와 기계가 동력이다가, 3차 산업 때는 이제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모든 그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정보 시스템들이 많은 서비스를 역동화시키는 그런 3차 산업이고, 지금 4차 산업으로는 모든 지능적인 것들이 사회에 연결되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이 4차 산업혁명의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실생활에 크다라는 변화 내지는 이제 나아가서 혁명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데요. 그러면 국가 차원 또는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의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고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타당에 계신 분, 더불어민주당의 1번 비례대표하고 또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1번분한테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한 신문사에 좌담회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네. 좌담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합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쟁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국회 내에 연구 포럼을 한번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편적인 인식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두 분이 흔쾌히 응해 주셨고요. 또 재미나게 우리 비례대표 3번이 산학연에 모이셨어요. 저는 산업에서 왔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님은 학교 교수님이셨으니까 학계에서 오셨고, 또 국민의당의 이제 신용 의원님은 또 표준연구 원장이시니까 연구소에서도 오셔서 산학연이 잘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160분의 전문가 의원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각각 맡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전문 분들로 저희가 모셨고, 또 여야 국회의원 한 30분이 이제 우리 기존 의원이 되시고 회원이 되시고, 또 준회원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준회원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정말 저희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이제 초선들이고 비례대표 1번들이 다 초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국회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10주간 이제 국민들을 모셔서 우리가 강의를 하겠다 했는데 10주간, 그러니까 100일간 12번의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아마 매 회마다 적게는 200명, 많게는 한 380명까지 국민들께서 다 모이셨어요. 뭐 학생도 오시고 또 교수님도 오시고 창원이나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아침 7시 반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12회 강연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람이 있었고, 사실 올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여러 대선 기간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어떻게 할 건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국가가 이 엄청난 이 허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는가, 또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또 산업들은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가,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그 100회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이제 반응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이런 그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반면에 이러한 또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조류 속에 잘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네거티브 규제라고도 하고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신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들, 드론이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또 이런 그 원격 의료라든가 또 우리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많은 산업들이 이 포지티브 규제에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허가 제도라는 걸 두었어요. 이걸 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기차를 좀 주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곳에서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시도해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드론을 좀 띄워보고 싶어요. 또 띄워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개발해서 해볼 수 있기 위해서 임시 허가 제도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임시로 허가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관되는 부처를 통해서 임시 허가를 좀 해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규제가 많은 거죠. 규제가 많으니까 임시 허가를 통해서 이 규제를 좀 피해 가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건밖에 허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산학연이 같이 가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커미티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 모든 컨트롤 타워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처 간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로봇도 보시면 로봇의 부품은 산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어요. 또 자율주행차는 보시면, 전기차를 보시면 도로 주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요. 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있고, 또 들어가는 부품은 산자부 예산이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풀더라도 부처 간의 벽 때문에 못 해내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가칭입니다만 산업혁신부총리 제도를 두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라도 긴급하고 시급하게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잠재되어 있는 규제나 이런 것도 좀 걷어내어서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지금 규제 프리존이나 서비스 사원, 발전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여러 해 동안 너무나 이게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또 이런 신성장 산업을 우리 파일럿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거를 실제 한번 우리가 상용화 해보기 위한 반드시 좀 준비되어야 되는 단계에 필요한 건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아쉬운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제도적인 그런 이제 그 규제 입법,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그 실효가 될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없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기사가 당장 없어질 거고. 네. 그럼 이렇게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굉장히 고액의 또 연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또 실업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한계점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아마 분명하겠죠. 왜냐하면 되짚어 보시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옮겨갈 때 네. 모든 세계에 돌이 없어가지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게 아니라 돌은 많이 남아 있었고 돌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아직도 그 산업이 남아 있었지만 청동기 산업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거는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인간에게 주어서 훨씬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산업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옮겨갈 때는 분명히 돌로 뭔가를 만드는 직업들은 좀 잃어갔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산업들은 태어났고 새로운 일자리는 태어났었습니다. 어느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생각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그것은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은 기존 전통 산업에 있었던 분들이 재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2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본인의 전통 산업의 노하우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재편시키는, 그래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트랙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배우는 시간,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창업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한 트랙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일자리의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공부하고 그 기반을 닦아나는 걸 투트랙으로 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해서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가 우선이고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해도 사실은 이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량 실업 사태,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그 세계적인 물결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러한 그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 또는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데요. 공장이 지금은 100억짜리 공장이다가 뭐 1000억짜리 공장이 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0억짜리 공장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100개만 물건을 만들다가 생산성이 너무 좋아져서 200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있다면 많이 팔 수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거기서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00억짜리 공장이 200억짜리가 되고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건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장 위주의 경제를 살아왔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변화시켜서 더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볼까라는 성장을 모멘텀으로 하는, 성장을 어떻게 시킬까? 굉장히 아프고 또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혼돈스럽지만, 그래서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 인구를 다 먹여 살려왔던 거는 성장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나 그 안전하게 살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된다 그러면 우리는 빈곤하게 앞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변화에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성장으로 막아내면서 일자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혁신해 나가서 결국은 성장이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이 재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할 수 있다라는 신뢰고요. 국민이 그만큼 신뢰를 갖게 되면 변화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3만 불이 아니라 4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빛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국민학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겨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신뢰성만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소 늦지만 그래 성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전후에 이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왔듯이 또다시 우리 세대가 또 우리보다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그런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놔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쭉 듣고 느낀 점이 저도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노동시장의 재편에 따른 또 대비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 부분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국민의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렇죠. 역사적인 단계를 네. 거치면서 네. 슬기롭게 극복을 했었고 네. 정말 부존 자원 없는 나라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 그 10위권에 네. 드는 경제 대국이 네. 될 수 있다라는 저력이 이제 그 밑바탕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국회 그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이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많이 저희도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정치실장 이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